안녕하세요. 저희 클라우데라 코리아에서 나온 세일즈 엔지니어를 맡고 있는 서동진입니다. 네, 오늘은 이제 저희가 이제 빅데이터 기반으로 이제 플랫폼을 제공하는 이제 회사라서요. 간단하게 데이터, 빅데이터 그리고 하둡, 그리고 하둡 에코시스템 그리고 이 기반으로 어떤 유즈 케이스가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고요. 물론 이제 이 행사의 주제에 맞게 인더스트리 4.0에 기반한 유즈 케이스를 좀 더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빅데이터라고 하면은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전에 이제 데이터라는 게 어떤 것인지 먼저 이제 알아보셔야 되는데, 이제 데이터 자체는 이제 사전적인 의미로 뭐 일반적으로 다 아시다시피 어떤 지식의 창고죠. 그래서 이제 기존의 이제 과거의 데이터와 미래의 데이터로 기준으로 봤을 때는, 과거에는 어떻게 그냥 현재 상태, 과거 상태에 대한 상태 데이터들만 저장했다고 하면은 미래 데이터 자체는 어떤 예측 기반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큰 차이점은 수동적인 데이터 그리고 능동적인 데이터라고 보시면 될 건데요. 여기서 이제 빅데이터라는 단어가 나오게 됩니다. 이제 빅데이터라는 게 뭐 이제 파생된 지는 굉장히 오래됐지만 이 의미 자체를 정확히 파악하신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뭐 많이 들어보셨죠? 3V라는 이제 명칭으로 된 이제 빅데이터라는 게 이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의미인데, 하지만 빅데이터 자체의 의미는 데이터만 가지고 말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닙니다. 어떠냐면은 데이터는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지금 현재 과거에 저장돼 있던 EDW나 DW 뭐 이런 형태의 저장소에 저장된 데이터뿐만이 아니라 이제 현재 이제 로그성 데이터라든지 아니면 현재 이제 많이 사용하고 계신 클릭스트림 데이터, 이런 데이터들, 반전형 데이터라든지 과거에 활용할 수 없었던 게 사진 이제 데이터라든지 동영상 데이터들, 모든 형태의 데이터들을 가지고 분석을 하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분석을 해서 어떤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 핵심 기술을 담고 있는 게 빅데이터라고 이제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빅데이터는 어떻게 파생됐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뭐 과거로 이제 올라가서 이제 2차 산업혁명이 터지고 나게 돼서부터 이제 제조업이 발달하게 됩니다. 엄청난 발전을 하죠. 근데 그 사이에 제조업은 계속 발전하고 있고, 그 제조업이 발전하면서 이제 동시에 인터넷이라든지 아니 컴퓨터, 개인 컴퓨터, 그러니까 기업에서만 사용하지 않는 개인화된 컴퓨터를 통해서 이제 어떤 특정 자기가 원하는 형태의 서비스를 만들게 되고, 거기에서 나오는 데이터들이 점점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보혁명이란 3차 산업혁명이 나오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정보들이 이제 계속 축적이 되고, 그리고 이 정보들을 어떻게 활용할까라는 이제 고민들이 이제 생겨나게 되고요. 일반적으로 이제 포털에서 접근할 수 있는 일반 뭐 어떤 사람의 후기라든지 이런 형태의 정보들도 있겠지만, 저작권을 가진 이런 이제 유료성의 데이터, 어떤 개인화, 사유화할 수 있는 데이터들이 생겨나게 됐고요. 그래서 정보를 대중화시키면서, 그리고 파생되면서 점차적으로 이제 점진적으로 계속 이제 사람들에게 데이터라는 어떤 중요도가 높아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뭐 제조업은 계속 발전해 나가고 있다고 말씀드렸지만, 이제 제조업에서 이제 스마트폰이라는 걸 만들게 되면서 그 인터넷과 더불어서 이제 데이터 자체가 개인이 만들어내는 데이터 자체가 엄청나게 증가하게 됩니다. 플러스 알파 이제 기업이나 아니면 제조업에서 만든 이제 데이터들도 이제 사물 인터넷,
아니면 이제 스마트 팩토리 여기서 나오는 데이터들도 함께 어우러져서 이제 빅데이터라는 이제 어떻게 홀만 있었던 그런 영역들이 이제 현실화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과거에는 이제 요 표는 많이 보셨을 수도 있어요. 이제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지금 저희는 데이터 시대에 있습니다. 데이터 없이는 어떤 얘기도 할 수가 없습니다. 비즈니스 결정자 분들도 마찬가지로 데이터 기반. 예전에는 그냥 단순히 사람이 개입해서 판단하는 그런 이제 시스템으로 되어 있었다면 이제는 팩트 기반, 그냥 데이터 기반으로 말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나온 게 이제 하둡인데요. 이 하둡 자체는 이제 굉장히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데이터를 이제 종류에 상관없이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의 크기와 상관없이 그냥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DB에 저장을 하게 되면은 정형화 시켜갖고 스키마 기반으로 저장을 해야 됐지만 이 자체는 파일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데이터 자체를 저장하게 되면은 자동으로 쪼개지고 분산돼서 뿌려지게 돼서 저장이 되는 겁니다. 이런 형태의 저장소 역할도 하고요. 그리고 이 저장된 데이터를 활용을 해야 되는데 이 활용할 수 있는 기반 자체가 이제 여러 대의 서버들이 엮여서 만든 클러스터 단위로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분산돼서 저장된 데이터들을 각각 서버에서 저장된 데이터들을 끄집어 올려서 데이터 처리를 하게 되고 그 결과를 사용자들에게 전달하는 그런 역할까지 하고요. 그리고 여러 대의 서버들이 묶여서 클러스터 단위로 이제 움직이기 때문에 그 해당 서버에 있는 리소스들을 또 가지고 관리를 해야 되는 또 요구사항이 있는데 그 기능도 같이 들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빅데이터 이 시대에서 이제 근간이 되는 소프트웨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소프트웨어 기반으로 해서 이제 어떻게 적용하면은 과거와 어떻게 다르냐. 이제 뭐 단적인 예로 EDW나 이제 RDBMS 비교해서 말씀드리면은 기가 단위당 17달러가 소요가 되고 하루치 데이터를 처리하는데 50분이 걸렸다. 과거에는. 근데 현재 이제 하둡으로 넘어오면서 현재는 기가당 23센트 그리고 한 달치 데이터를 처리하는데 9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단적인 예고요. 이 이외에 여러 가지 이제 예들이 있지만 이제 단적인 예로 이렇게 비용적인 절감과 시간적인 측면 그 두 개의 이득을 볼 수 있는 형태로 발전해 나갔다는 거고요. 이제 하둡을 방금 설명을 드렸지만 저장하고 처리하고 그리고 리소스 관리하고 하지만 이제 그 정도의 기능 가지고 부족하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비즈니스 요건에 맞춰서 요구 사항들이 많이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기존의 RDB 같은 경우는 SQL 기반으로 이제 분석을 하시잖아요. SQL도 쓰고 싶다. 그리고 요즘에 이제 머신러닝 많이 하시니까 머신러닝도 하고 싶고 그리고 이제 화면단에서 나는 예전에 이제 커맨드 라인으로 분석을 했지만 지금 화면 인터페이스도 필요하고 이런 여러 가지 요구 사항들이 있는데 그 요구 사항에 맞춰서 이렇게 하둡서부터 출발한 것이 지금 현재는 40개가 넘는 프로젝트로 이제 발전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거 자체는 다 오픈소스고요. 이게 아파치 재단에 지금 귀속된 프로젝트들입니다. 그래서 오픈소스 기반으로 계속 발전해 나가고 있고 지금도 계속 신규 프로젝트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근데 이제 하둡 자체가 나온 지 벌써 12년이 됐습니다. 네, 신기술이 아닌 거죠, 더 이상은. 이거 자체는. 그래서 이 하둡 자체에서 파생된 것들서부터 시작해서 인메모리, 뭐 검색, SQL 그리고 최근에는 쿠드라는 이 RDB 형태로 저장을 하고 과거에는 이제 하둡 자체가 파일 시스템이기 때문에 한번 저장하면 수정이 안 됐습니다. 하지만 이 수정할 수 있는 어떤 또 스토리지로 또 나오게 됐고요. 그래서 지금 과거에는 이제
어떻게 이제 비즈니스적으로 적용하기에는 좀 제약적인 것들이 많았는데 현재는 어떤 요건에 맞춰서 아키텍처를 조립만 하게 되면은 적절하게 조립하면은 모든 영역을 커버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이제 발전해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비즈니스 단계별로 이렇게 스텝별로 적용할 수 있는 어떤 절차적인 것들도 정의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하둡이라는 게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고 각각 이제 데이터 수집 그리고 처리, 분석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모여진 것들이 하둡 에코시스템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둡 에코시스템 이것을 이제 어떻게 하느냐? 이제 일반적으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클러스터 단위로 적용을 하게 된다고 했는데 그 클러스터 단위로 적용할 때 이게 자동화 설치가 되는지 그리고 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한 대가 아니니까 수십 대 수백 대까지 늘어날 수 있으니까요. 이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오픈 소스로 설치를 하게 되면요 엔지니어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을 열심히 해서 설치를 하고 거기에 대한 또 관리 도구도 설치하고 해서 구축을 했어야 됐습니다. 실제 저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해왔었고요. 하지만 저희 클라우데라는 그 빅데이터에 필요한 프로젝트들을 패키징해서 CDH라는 그 패키지로 제품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플러스 CDH가 돌고 있는 이 서비스들을 관리할 수 있는 관리 도구 그리고 내부적으로 저장된 데이터들의 라이프 사이클까지 볼 수 있는 이제 클라우데라 내비게이터라는 것들과 요즘에 이제 데이터 이제 사이언티스트 분들이 이제 뭐 AI, 머신러닝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수행을 하시는데 이런 것들을 제공할 수 있는 툴이 이제 CDSW라는 것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오픈 소스로 구축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이제 불편한 사항들 운영 편의성이 떨어지고 하지만 저희는 설치 자체도 그렇고 나중에 운영 자체도 그렇고 장애 발생하는 것까지 다 커버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플랫폼으로 어떤 유즈 케이스가 있느냐 인더스트리 4.0 쪽에 관련된 유즈 케이스를 알려드리면 일단은 뭐 지금 인더스트리 4.0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 자체가 많은 얘기들이 있는데 뭐 VR, 뭐 드론 이런 것들도 있는데요. 이런 것들보다는 좀 태생적으로 어떻게 태어났는지 보면요. 제조업과 ICT의 융합입니다. 이 단어가 나온 처음 파생된 시점이 독일에 있는 지멘스 공장에서 스마트 팩토리라는 개념으로 해서 나왔고요. 그 기반으로 해서 계속 파생돼서 여기저기 붙은 게 이제 인더스트리 4.0이라는 단어가 됐고요. 그래서 구조적으로는 이제 제조에서 파생됐다 보니까 제조 프로세스들, 제조 시스템을 통합하고 그리고 제조 유닛들 그러니까 제조를 통해서 나오는 유닛들을 통합하는 그리고 신기술을 통합하는 어떻게 보면 이제 모든 영역에 걸쳐서 통합해서 관리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비용적으로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것들인지 이제 도출해내는 그런 기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커넥티드 카고요. 이 커넥티드 카를 이제 시범적으로 한 이제 회사가 있는데 미국 회사고요. 회사가 있는데 이 자동차 만드는 회사가 왜 커넥티드 카를 이런 유즈 케이스를 했을까요? 더 이상 제조 업체가 아니라는 거죠. 제조 플러스 우리는 ICT 기업이다라고 말하고 싶은 거고요. 여기서 나온 것들은 일단 후속 모델을 이제 개선 사항을 붙여서 후속 모델을 내는데 후속 모델을 낼 때 어떤 사항들을 포함시켜서 할까 그 데이터 기반으로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전 이제 에지이즈 모델을 기반으로 해서 계속 이제 센서들을 붙여갖고 이렇게 센서들을 붙여갖고요. 데이터들을 컬렉팅하고 그 다음에
이상 징후라든지 얘가 배터리가 뭐 패턴, 차지되는 패턴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기계에서 나오는 이런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향후 이제 후속 모델에 대해서 개선사항을 이제 도출해내는 이런 형태로 이제 됐고요. 데이터 자체도 이제 100만 대의 2.8 페타입니다. 뭐 가늠이 안 되시겠지만 페타 단위로 데이터를 저장하고 분석한다는 거죠. 이런 기반 기술 자체는 저희 클라우데라 제품으로 했고요. 지금 이 유즈 케이스 자체도 지금 벌써 몇 년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저희 클라우데라 제품으로서 이제 들어오게 되고 그 다음에 그 기반 기술 가지고 향후 기초 연구 자료로 이제 활용하고요. 이런 유즈 케이스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스마트 팩토리입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국 이제 포스코인데요. 기존에 이제 일반적인 그냥 제조 그냥 기계만 있던 이런 환경에서 이제 센서들을 도입하게 되고 거기에 맞는 이제 컴퓨팅들이 들어오게 되고요. 그런 이제 센서 기반의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예측적인 유지 보수를 할 수 있는 형태로 이제 나가고 있는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구사항 자체는 기존에 아무래도 제조 라인에서 들어가는 기계들이 엄청나게 많고요. 그리고 공장이 한두 군데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거기 있는 기계들이 벤더사마다 다 틀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발생되는 데이터를 컬렉팅 하려고 해도 표준화되어 있지도 않고 다 틀리고, 그리고 데이터를 제공하지도 않는 부분들도 있고 해서 이런 부분들을 다 통합해서 데이터도 표준화시키고, 그리고 비즈니스 레이어 쪽에 서빙하는 곳에도 이제 인터페이싱을 표준화시키는 이런 요구사항들이 있어서 기존에 플랫폼들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A, B, C 이렇게 따로 데이터도 따로 있고 플랫폼도 따로 있고 이렇게 따로 있었으면은 하나의 통합 스마트 팩토리 플랫폼이라는 개념으로서 이제 표준화된 플랫폼을 제공하게 됐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제품도 이제 플랫폼 자체도 이제 저희 클라우데라 제품으로 이제 들어가서 개발이 됐고요. 그래서 기존에 이제 생산 라인에서 이제 미싱되면은 그 초 단위로 엄청난 양의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예측적인 유지 보수로 이제 그런 비용을 절감하게 됐고요. 그리고 유지 보수 자체를 그때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이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측적인 이런 분석 결과를 통해서 이제 전략을 세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시간에 제일 비용이 최소화시키는 시간에 이제 유지 보수를 하거나 아니면은 무중단으로 유지 보수를 하는 형태로 이렇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 궁금하신 점이나 어떤 영업적인 분이 이제 궁금하시면은 저희 지금 클라우데라 쪽에서 강영묵 상무라고 남아 있을 겁니다. 그분을 통해서 질문을 해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